민박진장입니다. 좌충우돌 오토캐드 기초인강 독학 24강 사각형, 다각형 그리기입니다. 자, 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토캐드에서 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는 렉탱글입니다. 근데 다 입력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RECT 해볼까요? RECTANG RECTANG 요게 사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요거는 다른 명령입니다. GLE까지 입력을 하시면 안 되세요. 약어는 REC, 가명은 REC입니다. 자, 입력을 하시면 첫 옵션부터 살펴볼까요?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이것들은 옵션이죠. 옵션. 자, 일단 여기까지 배워두고요. 다음에 다각형을 그리는 명령어는 폴리곤입니다. POLIGON. 자, 폴리곤. LYGON이네요. LYGON. 예, 폴리곤 보이시죠? 약어는 POL입니다. POL.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자, 면후 수를 입력하세요. 오각형을 그리고 싶으면 5를 넣고 명령을 진행하면 되고요. 옵션이 이따가 나올 거예요. 자, 이거 왜 갑자기 사각형하고 다각형하고 한꺼번에 했냐면 그리는 원리가 거의 똑같고요. 명령도 여기에 보면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어요. 여기 리본에 보시면 홈 탭 그리기 패널에 여기 그 다섯 번째 작은 명령 아이콘들 3개 모여 있거든요. 그 중에 맨 위에 거 오각형이나 사각형이 보이는데 옆에 이 작은 삼각형이 있습니다. 누르면 예, 명령들 보인다고 그랬죠. 이건 서브 명령은 아니에요. 하나는 직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명령이고요. 또 하나는 다각형을 그리는 폴리곤 명령입니다. 먼저 직사각형부터 해볼게요. 요거 당연히 눌러서 명령 실행시키실 수 있고요. REC 입력하시면 렉탱글 명령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폴리곤 선택을 하시면 되시고요. 면후수 입력하고 다각형 그리는 건데 POL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명령이 실행이 됩니다. 먼저 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명령어 한번 해볼게요. REC라고 입력하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뭐라고 나오죠? 첫 번째 구석점 지정 또는 못따기, 고도, 못깎기, 두께, 폭 나와요. 이거 옵션은 맞는데 일반적인 옵션이 아니고 여기 있는 5개는 속성 옵션입니다. 속성 옵션. 그래서 사각형을 기본적으로 그리는 데는 이 옵션들은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한 군데 먼저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구석점 지정 또는 영역 치수 회전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게 정확히 사각형 명령의 옵션이에요. 자,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그냥 두 번째 점 이렇게 첫 번째 점을 지정을 해놔서 거기에 고정이 돼 있거든요. 두 번째 점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 입력을 하고 첫 번째 구석점 지정 그랬는데 자, 잘 보시면 마우스 커서 옆에 공간 나타나서 정보를 받아들이도록 돼 있죠. 지정 꼭 안 해도 돼요. 숫자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100, 100 또는 100탭 100을 입력을 하시면 돼요. 100, 100 어떻게 됐죠? 100, 100이 지점, X축 100, Y축 100 지점이 이미 한번 지정이 됐어요. 자, 두 번째 다른 지점 해도 되지만 여기 또 입력하셔도 돼요. 이번에는 100탭 100 해보겠습니다. 아니죠. 100은 똑같으니까 500, 탭 500. 어떻게 됐나요? 예. 100의 100 지점부터 500의 500 지점까지 해서 사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변의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됐죠? 임의의 거리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고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REC. 자, 첫 번째 지점은 무조건 지정해야지 옵션이 나온다고 했어요. 자, 옵션에 보니까 영역, 치수, 회전 이거 3가지 있거든요. 보이시죠? 여기서 영역하고 치수는 일반 옵션이라 한 번 입력하면 두 번째 다시 입력을 해야 되지만 이 회전 같은 경우는 속성 옵션이에요. 그래서 사각형 명령을 사용하는데 기준이 되는 방향이 여기서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약에 회전 명령을 실행을 시키면 다시 회전 명령을 실행시켜서 숫자를 바꿔줘야지 돼요. 그 점 알고 들어갑시다. 자, 먼저 치수가 뭔지 한번 봐볼게요. 치수는
우리가 지금 맨 처음에 어딘가 한 점을 지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직사각형의 길이죠. 그러니까 밑변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100 입력을 했고요. 폭, 이건 높이를 의미하는 거예요. 100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여기쯤에 원점을 지정을 해놨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점은 이 직사각형의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 지정을 했네요. 그래서 그 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설치할 수 있는 위치는 네 위치밖에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중에 한 군데다가 직사각형을 그리시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나요? 치수는 어떻게 했죠? 원점을 지정한 다음에 옵션 D를 눌러가지고 여기 폭하고 높이를 설정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 정도 해가지고 요 정도 되면은 대략 요 정도 되면 한 300에 300 위치쯤 되거든요. 이번에는 원점을 숫자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REC 자 원점 300, 300 자 입력을 했으면 원점은 지정이 됐죠. 자 치수로 하겠어요. 치수 D 누르고요. 자 직사각형의 길이 200 높이는 100 자 나왔죠. 네, 나왔습니다. 자 300에 300 지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 원점을 여기를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왼쪽 코너를 이걸로 하거나 아니면 요 지점을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요 지점을 여기 원점으로 하거나 여기 요 지점을 원점으로 하는 네 가지만 선택이 된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REC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아무데나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치수는 해봤거든요. 영역이 뭐냐면 면적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면적을 입력을 한 다음에 밑변의 길이를 하면 밑변의 길이를 한 변만 정의를 해주면 나머지 높이가 정해지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3만 정도 해볼까요? 3만 자 길이와 폭 중에서 선택할 수 있어요. 일단 길이를 선택을 하고요. 직사각형의 길이는 150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게 면적이 3만이면서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가 재볼까요?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 150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00이 되겠죠? 200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3만이 나오는 거예요. 자, 200 나왔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면적까지는 해봤어요. 다시 REC 이거는 기본적인 사각형 그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속성 옵션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각형 그릴 때 원점 지정하고 나면 영역과 치수 지정해서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회전은 뭐라 그랬죠? 옵션이라고 그랬어요. 옵션, 각도 옵션. 자, R부터 지정을 합니다. 이 경우에 R을 지정하고 나면 사각형을 그릴 때 회전 각도를 얼마나 할 수 있느냐예요. 자, 이거 마우스 커서 옆에 또 숫자 받아들인 공간 있죠? 45만 지정을 해볼게요. 그럼 45도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일단 뭐 길이가 됐든 폭이 됐든 사각형의 한 변은 무조건 45도에 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밖에는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뭐 영역이나 치수 가능합니다. 치수 자 직사각형의 길이 뭐 80 직사각형의 폭 길이가 먼저 나왔죠. 이번에는 폭 뭐 한 100 어떻게 됐죠? 45도 기울어져 있고 원점은 여기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길이와 폭 개념은 X축으로 보이는 부분이 아마 길이가 될 거고요. Y축으로 보이는 부분이 폭이 될 건데 이게 각도가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정의를 하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하시면 됩니다. 그런 데까지 아시려면 머리 아파요. 그거 말고도 알 거 많습니다. 아직도. 자, 두 번째 사각형 REC 잘못됐어요. REC 이렇게 해가지고 했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구석점 지정하고 바로 두 번째 구석점 지정 갈 텐데 요거 좀 다를 거예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져 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 명령에서 첫 번째에서 R 옵션 사용을 해가지고 각도를 줘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려면 각도를 어떻게 줘야 될까요? 각도를 0으로 줘야 됩니다. 90도 줘버리면 아마 폭하고 길이가 바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길이와
길이와 폭을 이용해서 일단 사각형을 정의를 한 다음에 각도를 적용시키는 것이 맞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걸 90도를 주면 예, 바뀌는 거예요. 뭐 180도 주고 막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을 일단 주시고요. 0 주면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대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아직도 남아있는 옵션들이 있으니까 그거 돌아가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고요.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들, 이 도면상에 있는 거 모두 선택하는 명령은 컨트롤 누르고 A예요. 그럼 이거 다 선택됐어요. 지울 때는 딜리트 누르면 끝납니다. 개수가 많아서 하나씩 안 하고 한꺼번에 선택하는 방법, 지우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자, REC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석점 지정 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옵션들. 요거 하나씩 하나씩 알아볼 텐데, 첫 번째 못따기라는 건 뭐냐면요. 사각형의 네 모서리를 주어진 치수대로 해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못따기는 두 가지 치수가 주어지는데 밑변을 기준으로 해서 현재점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 x축 값, 두 번째 주어지는 것이 y축 값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첫 모서리를 따고요. 마찬가지로 해서 쭉 따나가요. 그게 이제 x축 값, y축 값, x축 값, y축 값을 따나가는 거죠. 자, 일단 못따기 한번 해봅시다. 같은 값을 줘볼까요? 자, 첫 번째 못따기는 10, 두 번째 못따기는 10. 이렇게 하면 같아지는 거죠. 자, 첫 번째 구석은 100, 100이고요. 두 번째 구석은 200, 200이에요. 200, 탭 200이 해도 됩니다. 자, 어떻게 됐나요? 좀 확대해 볼까요? 여기 따진 거 보이시죠? 네, 여기도 따진 거 보이시죠? 이렇게 네 모서리를 똑같이 따는데 마치 칼로 한 번에 자른 것처럼 탁 잘리는 게 못따기예요. 비슷한 표현에 못까기도 있습니다. 못까기하고 못따기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사과를 깎을 때 어떻게 깎죠? 둥글게 깎죠. 예. 이 부분이 둥글게 반경을 중심으로 해서 둥글게 처리가 되는 것이 바로 못깎기입니다. 못깎기 꼭 기억하세요. 자, 못따기와 못깎기 분명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사각형 그려보겠습니다. REC. 자, REC. 잘못 눌렀어요. REC. 자, 첫 번째 구석 지정하고요. 두 번째 구석 지정했는데 요거 다시 뭐가 따져 있는 상황이죠. 자, 확대해서 볼까요? 뭐가 따져 있어요? 이 못깎기 못따기는 속성 명령이에요. 이 값을 속성을 지정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한번 지정을 하면 이 같은 사각형 REC 명령을 쓸 때는 이게 계속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으로 되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REC 하고요. 여기 다시 C를 누르거나 못따기를 눌러가지고 값이 지금 기본 값이 정해져 있죠. 이걸 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됐죠? 없어졌죠? 못 따진 거 없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또 해볼게요. REC. 자, 이번에는 같은 못 따기를 하는데 값을 다르게 줘볼 거예요. 자, 요거는 지금 20을 줘볼까요? 첫 번째 못하기는 20 탭 스페이스바. 그리고 두 번째는 10을 줬어요. 어떻게 다른지 보세요. 첫 번째 점 지정해야 되니까 여기 300에 300 정도 입력하겠습니다. 300 탭 300. 네, 여기가 지정이 됐죠. 두 번째는 500 탭 500을 해볼게요. 500 콤마 해도 되죠? 500. 자, 어떻게 됐죠? 300 기준 500. 이 거리는 대략적으로 얼마가 되는 건가요? 이 거리. 예. 300하고 500이니까 대략 한 30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따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쪽 방향으로는 20, 요쪽 방향으로는 10을 땄죠. 그 위에는요. 어떻게 됐죠? 이쪽 방향으로 20, 이쪽 방향으로 10을 딴 거예요. 이쪽 방향으로 20, 이쪽 10. 아시겠죠? X축, Y축이 아니고 여기는 처음에 중값, 여기는 두 번째 중값으로 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거, 요거 세세한 건데 요런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속성 명령이기 때문에 없애야죠. REC 다시 입력하고 C 탭 해서 0,0으로 해야지 원래 값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고도, 요거는 뭐냐면은요, 이 평면이 지금 X축, Y축 평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각형을 이 평면에서 띄울 수가 있어요. Z축 값이 지금 보시면 이 객체들은 보시면 Z축 값이 0이거든요. 여기가 지금 Z축 좌표입니다. 여기에 수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자, 다른 것들은 변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고도를 한번 줘볼게요. 고도 100 주고요. 그 다음에 사각형을 그립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대충 그리는 거죠 뭐. 자, 이제 좌표 좀 한번 봐볼게요. 좌표 어떻게 변하나. 여기 Z축 값 보세요. 가까이 가서 해당하는 클릭을 하고 보면 이 점들 있죠. 이 점들, 이 점에 정확히 커서가 올라가면 Z축 값이 100으로 팍 뛰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를 못 느끼지만 이거를 여기 뷰 있죠. 뷰를 좌측면도나 우측면도에서 보면 어떻게 되죠? 예, 나머지 사각형들은 여기에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그린 사각형은 혼자 높은 공간에서 놀고 있는 거예요. Z축으로 보면 차이를 느끼고요. 요거를 무슨 남서 등각투형이나 이런 데서 봐도 사실은 이게 높이 차이를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높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면도에서 보면 아예 차이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옵션 REC 일단 가가지고 우리 지금 고도 했죠. 요것도 값이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대로 계속 그리면 Z값이 전부 100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고도를 실행을 시키고 여기에 100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는 거를 0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반드시 제자리로 돌려줘야 돼요. 자, 못 깎기는 뭐냐면 깎는다, 둥그렇게 만든다 그랬죠. 예, 못 따기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서 반경 R을 주면 예, 사각형의 모서리를 둥글게 깎아줍니다. 자, 못 깎기 값 얘는 한 20 줘볼까요? 네.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릴게요. 자, 달라 보이죠? 예, 줌해서 확인해 보면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깎여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속성 명령이기 때문에 다음번에 다시 0을 줘야 돼요. REC. 그래서 못 깎기 0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께와 폭이 있는데요. 두께와 폭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폭은 여기 지금 XY축에서 보이는 저게요. 선의 두께를 의미합니다. 폭이 선의 두께예요. 그럼 이 두께는 뭔가요? Z축상의 두께예요. Z축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먼저 폭을 한번 줘볼게요. 폭을 10을 주고요. 자, 그리면 이렇게 그려져요. 자, 선이 두께가 있어 보이죠? 확대하면 당연히 커집니다. 요거를 자, 남서 등각투형 같은 데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이게 왜 이렇게 보일까요? 이거 2D 와이어 프레임으로 보이는 건데요. 이거를 선의 두께를 2차원적에서는 그냥 보여도 되는데 이걸 3차원적으로 표현할 때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셔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상으로는 이 선의 두께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안쪽 선, 바깥쪽 선, 그리고 여기 사이 공간, 폐쇄된 공간을 하얀색으로 채우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채우기는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컴퓨터 입장에서 보면 계산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어요. 바깥쪽 선하고 안쪽 선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등각투형으로 갔을 때는 남서 등각투형이나 뭐 이런 걸로 갔을 때는 그 채우기 효과는 사라지고 바깥쪽 선, 안쪽 선, 그리고 이런 모서리점이죠. 모서리점의 연결부만 나타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걸 좀 믹스를 해가지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다시 평면도로 하고요. 일단은 우리가 REC를 해서 사각형 렉탱글 명령을 실행을 시키고요. 못깎기를 해가지고 못깎기를 한 20 줘볼게요. 네, 둥그렇게 깎습니다. 그 다음에 폭은 0으로 일단 줄게요. 0으로 폭을 조금 줘볼까요? 두께를 줘볼게요. 이번에는 왜 그러냐면 3차원적으로 이게 두께 같은 경우는 Z축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했어요. 이거 한 10 정도 주고요. 자, 그래서 사각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렸습니다. 이거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겠는데요.
이거 두께는 폭은 W는 이게 영향이 있는데 왜 이거 두께는 영향이 없죠? 자, 2D로 보니까 그렇죠. 평면도로 보니까 그렇고 남서 등각 투영 가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못하게 돼 있고요. 이게 Z축으로 해가지고 두께가 지금 있는 거예요. X축으로는 두께가 없죠. 그럼 이거 두 개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봐볼까요? 자, 다시 뷰를 평면도로 옮기고요. 자, 그럼 REC 속성값이라고 그랬죠. 목각기 지금 들어가 있고요. 두께 들어가 있는데 폭까지 한번 줘볼게요. 폭 30. 자, 폭이 상당히 넓어졌죠.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아주 두껍게 됐어요. 자, 일부러 이 안에 그렸어요. 다른 거하고 좀 구분이 될 수 있게. 마찬가지로 자, 남서 등각 투영 가서 봅니다. 자세히 봐볼까요? 어떻게 되죠? 예, 요 부분에 이제 목각기가 있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다양하게 객체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이쪽 바깥쪽 면, 안쪽 면, 여기 아래쪽으로 면, 위쪽으로 면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폭 30, 여기는 뭐죠? 두께 Z축으로 두께가 10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거 유일하게 사각형 명령에서만 있어요. 다른 명령은 이런 두께 같은 경우는 거의 주어지질 않습니다. 옵션이 안 나와요. 이거 다 제자리로 돌리지 않으면 이 사각 명령 할 때마다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씩 해야 돼요. 자, 우리 일단 고도는 어떻게 됐나요? 고도는 0 만들었나요? 고도는 0이네요. 자, 목각기 줬죠. 20인데 0으로 돌려주고요. 그 다음에 두께 10이죠. 0으로 돌려주고요. 폭 자, 30인데 0으로 돌려주고요. 요렇게 해야만 제대로 된 사각형이 나옵니다. 요거 이렇게 속성으로 남는 건 뭐 하나 있었죠? 첫 번째 지점하고 나오는 회전도 이게 각도에 대한 속성이니까 반드시 그리고 난 다음에 되돌려 줘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명령 REC에 대한 거는 다 끝났어요. 자, REC 여기서도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죠. 직사각형. 자, 두 번째 명령 가기 전에 또 화면 정리 좀 할게요. 컨트롤 A 누르고 딜리트 다 지웠습니다. 다각형은 폴리곤이에요. POLYGON POL만 치면 된다 그랬죠. POL 입력을 하시면은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숫자야, 숫자. 면의 수 몇 개 하실 건가요? 다각형의 기본은 삼각형입니다. 3 입력을 하시고 나면 옵션이 나와요.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 또는 모서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거 내용 좀 설명드릴게요. 자, 다각형을 그릴 때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방법이 있어요. 손쉬운 방법이 원을 그리고 나서 그 안을 채우는 다각형을 그리거나 원을 그리고 나서 변의 중심이 원에 접하는 다각형을 그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다각형을 구성하는 한 변을 직선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직선을 몇 면으로 해서 만드느냐, 몇 변으로 해서 만드느냐를 맞춰버리면 다각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폴리곤 후 중심을 지정하는 거는 원을 이용을 해서 다각형을 그리는 거고요. 모서리를 이용하는 거는 한 변의 속성을 지정을 해가지고 뭐 삼각형이면 3개, 오각형이면 5개를 이용합니다. 당연히 사각형도 되겠죠. 자, 이따가 해봅니다. 근데 사각형은 정사각형만 가능해요. 등변으로만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먼저 아무데나 지정을 하면 물어봐요. 옵션. 원에 내접할 건가요? 원에 외접할 건가요? 해보면 되죠. 자, 내접. 그럼 원의 반지름을 먼저 물어봅니다. 100이라고 입력을 했어요. 자, 100이라고 입력하니까 바로 만들어져 버렸죠. 자, 이거 원하고 내접하는지 외접하는지 확인해 봐야죠. 원 명령을 가가지고요. 3P 명령. 요거 아시죠? 예, 여기 공간에다가 그냥 3P, C 입력하시고요. C 입력하고 3P 입력하면 실행이 돼요. 옵션. 자, 뭐라 그랬죠? 첫 점 여기. 이거 만약에 안 나타나면 여기에 보시면 객체 스냅 있습니다. 객체 스냅 켜셔야지 쉽게 찾아요. 자,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원 나왔네요. 자, 원의 중심 반지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반지름 이렇게 하면 확인되죠? 100이잖아요. 반지름 100짜리에
내접하고 있어요. 삼각형. 자, 외접하는 거 한번 해봅시다. POL, POL. 잘못 눌렀네요. POL. 엔터. 폴리곤 3. 똑같이 하는 거죠. 3. 자, 이번에는 중심점을 지정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원래는 없었던 거예요. 삼각형에는 이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있으니까 이제 편리하게 외접하는 거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고요. 외접. 자, 외접이죠. 어느 반지름 지정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맞춰도 되는데 입력할 수 있으니까 100 입력하면 돼요. 자, 어떻게 됐나요? 여기 접했어요. 접했습니다. 접했으니까 두 개가 나타난다고 지금 마우스 보시면 커서 위에 선택 순환 표시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 지점에서 두 개가 겹쳤습니다 하고 선택 순환 표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한번 클릭하면 뭐를 선택할 건지 폴리선 선택하실 거예요? 원 선택하실 거예요? 이렇게 선택 순환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됐죠? 다각형, 삼각형으로 해서 만들었는데 요거 그 건축 회사들 로고 보시면 요거 많이 써먹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사각형 한번 해볼까요? 똑같이 POL 하시고요. 4 입력하시면 돼요. 자, 원의 중심점 지정, 원의 내접하게 100 끝났죠? 사각형. 이것도 확인해 볼까요? 아, 이건 좀 확인이 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여기 중심점을 먼저 알아야지 할 수 있거든요. 4P 명령이 없잖아요. 원 그리는 4P 명령이 없습니다. 3P까지만 있기 때문에 요거를 뭐 4분점으로 하는 원을 만든다든지. 아, 이거 있네요. 이게 지금 지름이죠, 지름. 지름이니까 2P 명령으로 할 수 있겠네요. 자, 2P. 자, 여기서부터 여기. 됐네요. 요것도 체크해 보죠, 뭐. 예, 반지름 100 맞죠? 예. 그럼 이 한 변은 얼마일까요? 한 변. 거리에서 알아보면 돼요. 거리. 야, 여기서부터 여기 얼매? 자, 141.4214라고 나오네요. 그 밑으로도 좀 있겠죠. 자, 또 오각형 만들어 볼까요? 오각형. 자, 똑같습니다. POL 면우수 5 폴리곤의 중심 지정. 원에 내접하냐 외접하냐는 차이점은 있어요. 이번엔 외접으로 그려볼까요? 자, 100 외접이니까 조금 더 크게 나온 거죠. 이 안에 들어가는 거, 이 안에 들어가는 원 그릴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TTT로 그리시면 돼요. TTT죠, TTT. 자, 접선이에요. 자,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원 그려줘봐. 나오잖아요. 네, 요렇게 그리시면 내접하는 거 그렸고요. 외접이죠, 외접. 다각형이 원에 외접한 거예요. 내접하는 오각형을 그냥 오각형을 그리고 그걸 외접하는 거, 외접하는 원을 만들 수 있을까요? 만들 수 있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POL 자 하고요. 5 자 폴리곤의 중심점 지정 아무데나 하고요. 원에 내접하는 오각형이에요. 자 대충 또 100. 자 나왔죠? 여기에다가 원 그리는 거 3P로 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점들 좀 빠지잖아요. 선택 안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세 개 점만 알고 있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여기에 해도 되고요. 여기에 해도 돼요. 해볼까요? 여기 자 여기 맞죠? 여기 3P로 만드시면 돼요. 내접 외접 다 해봤습니다. 뭐 오각형, 육각형, 12각형 해볼까요? 자 POL 자 12각형 자 100 외접 원우 반지름 100 입력이 안 됐네요. 자 나왔죠? 12각형 나온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폴리곤 그리는 방법이 요렇게 원을 이용하는 방법 말고 한 변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그랬죠. POL 입력하시고요. 면우수 입력합니다. 삼각. 자 그리고 나면 옵션이 뭐가 있었죠? 폴리곤의 중심을 지정하거나 이 폴리곤의 중심이 원의 중심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차피 변이 닿거나 모서리가 닿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이 폴리곤이 나오니까 이번엔 모서리 옵션 했습니다. 모서리 옵션 했더니 뭐라고 나오죠? 모서리의 첫 번째 끝 지점 아무데나 선택하면 돼요. 아무데나 선택하고 마우스 움직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원하는 대로 삼각형 길이 맞춰서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오른쪽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죠? 숫자, 커서 옆에 숫자 받아들이는 공간 있죠? 여기에 크게 그냥 100 놓으면 되는 거예요. 각도는 우리가 마우스 움직일 때 지정을 해줬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POL. 자, 3. 중심 또는 2. 모서리. 자, 끝점 지정 여기 크기는 100. 다음에 또 받아들이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각도가 나와 있습니다. 각도 나와 있는 거는 각도까지 입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탭 누르면 여기 활성화돼요. 0도.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아마 첫 변일 거예요. 첫 변 점 우리가 시작점은 여기를 지정을 했었고요. 두 번째 점이 지금 100이고 각도는 이게 동쪽이 기준 방향입니다. 기준 방향 기준에서 0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똑같이 하면서 45도 해볼까요? POL. 자, 3. 자, 폴리곤의 중심 지정. 근데 나 모서리 하고 싶어. 2 누르고요. 모서리 첫 번째 점 여기 해볼까요? 자, 여기 했어요. 여기 하니까 여기를 기준으로 커지고 있죠. 자, 두 번째 끝점 지정. 자, 일단 100 하고 각도 한 45 해버릴까요? 탭 45. 어떻게 됐어요? 첫 번째 변이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거리는 100인데 각도가 여기서부터 45도만큼 틀어져서 만들어진 거죠. 자, 첫 번째 변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뭐 사각형, 오각형 다 되는 거죠. 자, 오각형 다시 만들어 볼까요? POL 엔터. 면은 수 5. 자, 엔터. 자, 폴리곤의 중심점 지정 여기 해볼까요? 자, 원의 내접 외접 나는 싫어. 모서리. 아, 이거 실수했네요. 자, 먼저 눌러버렸어요. POL. 자, 면의 수 5. 자, 모서리를 먼저 지정해야 되죠. 나 모서리 기준으로 할 거야. 원이 아니고. 자, 그리고 이제 모서리 첫 번째 점 지정했고요. 자, 보이시죠?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요렇게 뭐 아래쪽으로 된 거 해볼까요? 크기는요. 150 해볼까요? 150 탭. 여기는 270도죠. 270도 아래쪽이기 때문에 270도 각도 나왔잖아요. 첫 번째 변이 아래쪽으로 270, 길이는 150인 오각형이 그려진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폴리곤 명령 다 끝났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폴리곤은 사각형과 같은 속성 옵션은 없습니다. 그래서 X축을 지정한다든지 선의 두께를 지정한다든지 폭을 지정한다든지 Z축 방향으로 두께를 지정한다든지 이런 건 안 돼요. 할 수가 없으니까 알고 계시고요. 여기까지 해서 사각형을 그리는 렉탱글 명령하고 다각형을 그리는 폴리곤 명령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하셨어요. 어렵지 않죠?